안녕하세요. 재테크일는 준생입니다. 수많은 부동산 유튜버 채널 중 라이트하우스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라이트하우스 구독자는 40만에 육박하며 오죽했으면 라방꿀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라이트하우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제가 오늘 또 등대 형님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등대 형님께서 잃은 초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트하우스의 초심이라는 제목을 보고 어리둥절하며 클릭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매우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선생 저작자 또 라이트하우스로 어그로 끈다 라고 오해하시고 따뜻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 부동산 넘버원 채널 라이트하우스 관련 내용을 좀 언급해 주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 이야기나 하지 이렇게 불만 가득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별 볼 일 없고 쓸데기가 없는 내용이 아니니,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이 중요한 이야기도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등대 형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지역이 하락한다며 국민들 상대로 호도를 하신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제 주위의 수많은 분들도 저 덕분에 유주택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 증가, 인구 감소, 뻔한 스토리로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등대 형님의 영상을 보고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저는 그분들께 오죽했으면 라방꿀, 라이트하우스와 반대로 가면 꿀 빨아요 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겠냐며 그분들을 달래드리곤 합니다. 제가 오늘 라이트하우스의 초심 주제를 정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순간부터 이 라이트하우스가 본인의 성공 가도를 매우 믿고 심취하였는지 대중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영상들을 보면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이렇게 수줍은 모습으로 인트로를 시작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때 그 인사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삿대질하며 공격적인 모습으로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차리시곤 합니다.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인사를 하지 않기에 초심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초심을 잃었다는 이유는 얼마 전 등대 형님의 집값 거품 천천히 오랫동안 빠진다 라는 영상을 보고, 이제 등대 형님도 지난 몇 년간 하락 논리를 펼쳤지만 지방조차 하락하지 않는다는 이 형국을 보고 이제는 정말 지치셨구나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등대 형님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집값 상승한다는 이 부동산 뉴스들이 모두 가짜 뉴스라며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무주택자 분들을 안심시켜 주셨기도 한데요. 그런데 어차피 뉴스는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제목을 먼저 짓고 그 다음 내용을 제목에 맞게 끼워 넣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100%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지난 세월 동안 등대 형님께서는 수많은 영상을 통해 저처럼 지방 거주자들을 겁주기 위해 지금 현재 수많은 지방들이 하락하고 있다며 전국이 폭락장 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죠. 그가 보여주는 근거 자료는 특정 아파트에 급락이 일어났고 거래량이 감소했으며 매수자 우위 지수가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짚은 곳은 하나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라반꿀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나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지를 또 한 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값 거품 천천히 오랫동안 빠진다 라는 영상을 보고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급락, 폭락 이런 단어로 시장에 공포 심리를 주입하셨는데, 이제는 급락과 급등이 사전적 의미인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는 뜻과는 정반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급락과 급등은 원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본인께서 마치 주식시장에서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하한가인 점아라도 오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주장은 너무나 쉽게 뒤집어 엎는 꼴이지 않나, 저는 등대 형님께 아주 실망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대 형님, 지금까지 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흘러온다며 지난 몇 년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형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결집은 물론이고 상승론자들의 반발적인 채널 방문을 추진력으로 삼으면서 구독자 40만에 육박하는 슈퍼 채널로 성장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등대 형님의 성공을 본받고자 열심히 방송하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유튜버 분들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요? 과거 검은 양복을 입고 대중들에게 인사부터 하며 요점을 딱딱 짚어주시는 그때 그 등대 형님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그냥 이런저런 뉴스를 띄워주면서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다
라고 하시며 이렇게 투정 어린 방송만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예전에 등대 형님의 모습을 기억하기에 다시 초심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등대 형님을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등대 형님은 모든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서 마치 등대와 같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요, 조만간 또 특정 지역이 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대비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광역시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분위기가 한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투자자들은 또 한 번의 매수 찬스가 오는 것이라며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갭이 작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적은 금액으로 매수해서 오래오래 보유하다 보면 한 채씩 가격만 뛰더라도 상당한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은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친듯이 사모으는 과거의 전략보다는 최대한 A급지 물건들을 보유해야 하며 자금력이 한계가 있다면 최대한 공동투자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지는 시장의 환경 속에서 과거의 지식만을 고집하고자 한다면 낙오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라이트하우스의 초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와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세상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만 다양성이 충족되면서 사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